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원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쪽으로 방향이 흐르겠구나 아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문제인가요, 피디님? 그동안도 몇 번 했었지만 사기. 피디님이 당했던 거. 아 예. 사기하면 좀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기 뭐 우리가 다뤘던 거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근데 조금 판을 좀 키워보시죠. 큰 사기. 스케일이 크면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분양 사기, 전세 사기 요런 거? 오늘의 주제 분양 사기. 경험 많은 변호사님이 상담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스케일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워낙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관련 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분양 사기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인터뷰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분양 사기예요. 분양 사기요?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는 아는데 분양 사기는 아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분양 사기가 뭔가요? 분양 사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분양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허위로 제공하면서 사실은 이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는데 개발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 허위 사실 완전. 그런 사기 종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 들어가서 네.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양 사기. 이건 또 어떤 방법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좀 피해를 주는 그런 사기인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또 우리가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분양 사기가 일반 사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목적물이 이제 분양권, 그렇죠? 분양권인 경우가 이제 분양 사기인 거고, 일반 분양하고 그리고 분양 사기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편취의 범위가 있냐 없냐 이걸로 나는 겁니다. 네.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 사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는 아파트인데 분양권을 전매를 해준다라든지 또는 자기가 무조건 수익을 뭐 확정적으로 뭐 얼마를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이제 말씀들에 현혹되어서 현혹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면 초역세권이다 아니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현혹되면 안 된 어떤 확실한 단어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2km 떠있는데 초역세권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개발이 네, 안 되는 지역인데 네. 개발 확정 이런 게 뜨기도 네, 하고. 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과장 광고는 될 수 있지만 분양 사기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되지도 않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일부 손해배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구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가 명백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전매를 해주겠다 또는 무조건 고수익을 얼마까지 보장해주겠다, 확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라는 거 뭐 각서를 써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런 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조심하고 일단 의심하고 근데 봐야 이제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되게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가까운 지인들이 권유를 하게 되거든요. 네. 절대 친구 믿고 강남 가시면 안 되고 네. 본인이 직접 찾아가셔서 선택하셔서 본인이 직접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 계약인데 나중에 보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양 대행사들 중에 많은 데들이 분양 대행 수수료를 입금을 받고 나면 상당 부분 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냅니다. 대행 수수료 받고 나면 굳이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분양 대행사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 분양사에 대한 분양 대행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보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압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딱 네, 기억을 이거를- 해놔야겠네요. 이게 입금돼 버리면 회사를 이제 부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하고 형사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 대행 수수료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확인하셔서 그걸 감리하셔야 되는 건데, 만약 이것도 만약에 이미 잔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사실은
분양 대행사들은 책임 재산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받아낼 수 있지만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 진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은 사실은 분양이 다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입주할 때쯤 이제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그때쯤 피해 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되게 늦게들 많이 오세요. 근데 소송을 누가 먼저 들어오냐면 분양사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가 사기를 해서 분양이 된 건데도 소송은 분양사가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이제 계약했으니까 잔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입주해라. 안 해? 그럼 당신 재산 압류하고 경매 예정 사실 통보하고 사업하신 분들은 통장 압류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그래서 이제 좀 아차하고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울먹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자기가 사기 싫어했던 아파트를 거기를 이제 울먹을 사야 되잖아요. 이제 그저 와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분양계약서를 한번 받으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요렇고 요런데 요런 각서를 써주더라. 그러면 변호사들은 이게 자기들이 딱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도 확정적으로 사기라고 말하는 못해도 사기에 가깝습니다. 평가를 좀 해줘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을 앞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하는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아파트 분양이란 건 정말 자기 인생에서도 집장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결혼만큼 중요한 건데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뭘 많이 준다. 계약을 체결하면 뭘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은 더 조심하시고 친구가 권유했다고 가서 뭐 부동산에 아는 친구, 부동산 잘한다는 친구에게 가서 특히 불경계는 그런 것을 주의하시고 스스로 확인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 사기 당하지 않는 경고 신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저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라이프에 플러스가 되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